올림픽 경기에서 4번 출전했던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금메달을 따면 우리는 그를 금메달리스트라고 불러주거든요. 3번은 실패했는데 한 번만 금메달 딴 리스트라고 불러주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저는 실패는 아직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딩 디렉터 허준입니다. 2018년부터 GFFG라는 회사에서 다양한 브랜드들의 브랜드 리딩 및 브랜딩, 마케팅을 진행했었고요. 그 후에는 공간 비즈니스 회사인 글로우 서울에서 CMO로 마찬가지로 일을 하다 현재는 준행굿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요. 다양한 브랜드들의 브랜딩 자문 및 그다음에 브랜드의 구조 그리고 브랜딩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 산타클로스 대신해서 산타가 선물을 준다고 하고 아니면 연인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행복을 나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선물로 치환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박스씩 선물하는 거였어요. 인플루언서 애들한테도 저는 2박스씩 줬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이거 올려야 되는 거야? 뭐 가치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아니야, 이거 진짜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안 올려도 돼. 이렇게 얘기해서 선물을 주게 되죠. 근데 그러면 그런 친구 중에서 일부는 저한테 그냥 고마우니까 그냥 올려주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안 올려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2박스 중에 한 박스는 무조건 SNS에 올라와요. 그게 누구냐면 이 2박스 중에 그 인플루언서들이 2박스를 받아서 한 박스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제 다른 SNS를 통해 올라와요. 그러니까 재밌었던 거는 그 3번째 친구들 때문에 전 바이럴이 됐다고 봐요. 정말로 진심으로 선물로 느끼었던 친구들이 선물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감사함을 하고 그에 대한 뿌듯해하니까 노티드 도넛을 얘기할 때 나 이거 무조건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서 이거 세상에 제일 맛있는 도넛이 내가 먹고 싶어 보다는 누군가한테 선물해주고 누구랑 나누려고 하고 이런 손님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노티드의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리틀렉이라고 지금 청담에 있는 리틀렉 그 지하 주방 뒤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아마 식료품으로만 쓰고 할 건데 당시에는 그 공간을 좀 남아서 거기를 마치 사무실처럼 썼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려면 리틀렉 뒤에 주방으로 가는 뒷문으로 들어가서 주방을 이렇게 지나서 주방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돌아서 들어가야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식료품을 보관을 하는 그런 장 같은 것들이 있었고 쭉 길게 나열된 테이블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을 하는 사무용 테이블이 아니라 음식용 테이블이에요. 거기에 제 PC가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처음 일을 했던 게 첫 인상이었고요. 근데 그게 불만이 있었나? 아니요,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설레었어요. 사실 이준범 대표 자리도 바로 옆자리였기 때문에 둘이 양쪽에 앉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친구처럼 그다음에 정말 가깝게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막 일 얘기부터 뭐 옷 얘기에 뭐 사는 얘기 막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진짜 재밌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같이 평등한 관계로 시작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재밌었고 제 얘기를 적극 수용해주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너무 좋았었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건데 뭐 하나 품위를 받으려고 하면은 컨펌이 막 3-4번이 돼야 되고 그 품위 안에서 계속 컨디션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하나 액팅 하려고 하면은 당장에 지금 실행해야 되는데 뭐 품위에다가 제안에다가 뭐에 이렇게 과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사실 그런 게 없다라는 게 가장 좋았어요. 바로 옆에 대표가 있으니까 하다가 형 나 이런 거 해봐도 돼? 해! 그런 컨펌이 문서도 없고 뭐도 없고 너무 좋았죠. 너무 신나서 이랬던 것 같고 대신에 이게 반대로 단점도 됐어요. 뭐냐면 시스템이 없었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GFF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처음에 자리에 앉아서 첫 출근 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해서 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체계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디자인 팀도 없고 예를 들어 제품 R&D 할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한 팀이 없다 보니까 이걸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옛날에는 외주를 다 줬어야 됐던 거를 제가 혼자 다 하나하나 해가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렵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그게 훨씬 더 재밌어서 이 일을 더 좋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가장 맞닥뜨렸던 첫 번째 어려웠던 부분은 동료였어요. 그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뭔가 불만 사항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들어가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제도들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아시잖아요. 회사에 이런 시스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걸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도 똑같았어요. 그럼 옛날 같았으면 가서 따지고 막 싸웠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쟤네들을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가서 이렇게 서로 경계를 더 만들어 버리면 안 되겠다. 결국 제가 택했던 방법은 그 중심에 있는 매니저 친구들을 따로 불러서 술을 한잔 했어요.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그들의 불만에 대한 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런 바쁜 시간에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면은 우린 당연히 할 수 없다. 근데 그걸 안 지켜줬다고 뭐라고 하면은 우리 상황은 모르지 않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리 있는 말이었고 저의 상황도 잘 설명했더니 그들도 그걸 공감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터널 브랜딩, 그러니까 지금의 인터널 브랜딩, 내부 브랜딩이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내부에서 이걸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참 GFFG는 저한테 감사한 회사예요. 왜냐면 저에 대해 지금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들었는데도 가장 큰 영향을 줬었고, 그다음에 제가 마케터로서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는 회사로서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만큼 애착이 가고 또 그만큼 한편으로는 상처도 많은 회사이긴 하거든요. 물신사랑 콜라보레이션한 거, 몽쉘이랑 다양한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을 제가 리딩해서 했단 말이죠. 사실 저는 패션 쪽에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GFFG 가기 전까지 음식과 F&B랑 콜라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브랜드가 엄청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저는 조금의 일조를 제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이게 독이 되더라고요. 콜라보 제품은 희귀해야 되고 그 가치에 대한 것들, 내가 이걸 소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불편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안타까웠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내가 계속 있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때 이제 스톱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실패라는 것은, 게임에서 실패는 곧 죽음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 실패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제가 죽지 않았으니까 사실 그렇다면 저는 실패는 아직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 이걸 항상 올림픽에 많이 빗대는데, 올림픽 경기에서 4번 출전했던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금메달을 따면 우리는 그를 금메달리스트라고 불러주거든요. 3번은 실패했는데 한 번만 금메달 딴 리스트라고 불러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패라는 것을 뭔가 내가 포기하는 순간에 진짜 끝인데, 올림픽을 한 번 나갔다가 금메달 못했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끝인데 4번 다 나갔을 때 마지막에 금메달을 쟁취한다고 한다면 그는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실패로 생각하기보단 이걸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 과정을 딛고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민한다고 한다면 이게 실패라는 단어가 아닌 하나의 뭔가 경험이자 추억, 그리고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익선동에 산스라는 그 대체커피 브랜드가 오픈을 했어요. 대체커피라는 걸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했는데 대체커피라는 말을 쓰지 말자. 왜냐면 대체커피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커피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평가하려고만 할 것 같거든요. 그걸 쓰지 말고 우리가 다른 음료로 포지셔닝해서 사람들을 설득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not coffee라는 캠페인을 제가 기획하게 됐고, 라떼, 바닐라 라떼 이렇게 2잔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걸 받으시면서 드시면서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드신 음료 어떠세요? 스타벅스보다 더 고소한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보다 원두가 더 좋은가? 스타벅스보다 더 뭔가 크리미한데요? 근데 그거 드신 거 커피 아닌데요? 그러면 예? 거짓말이 마세요. 커피잖아요. 이거 커피 많잖아요. 왜 라떼 주셨는데 왜 저한테 거짓말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원했던 결과가 바로 이거였어요. 낫커피라는 인터뷰를 계속 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개선할 점은 뭔지 이걸 계속 뭔가 아카이빙 하면서 맛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디벨롭해서 최근에는 이제 매장까지 오픈하게 되는 쾌거를 거두게 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사람들의 고정관념, 대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그 기조를
아예 다른 식으로 다른 대척점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 생각 자체를 버리고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쩌면 저만의 관성을 깼던 방법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진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진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브랜딩을 얘기하기 전에 브랜드라는 존재를 얘기할 때 하나의 기업적 가치나 아니면 하나의 뭔가 상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존재로서 표현을 많이 해요. 브랜드를 하나의 사람, 존재라고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 사용하는 유저 또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과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돈독하게 만드는 그 전제는 바로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바로 진정성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정체성을 정하고 페르소나를 정해 일관된 목소리로 꾸준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알리는 것 다음에는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신뢰를 쌓기 위한 것이고요. 이 신뢰를 쌓기 위한 내 진심, 그것이 바로 브랜딩의 진정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노티드 최대 몇 개 먹을 수 있나요? 노체면. 도넛 기준으로 저는 2개가 한계입니다. 거짓말.